안녕하세요. 수완특허법인의 서수진 변리사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식재산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해외 출원 등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긴 하지만,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셔서 알고 계시긴 하는데, 그 정확한 어떤 거는 뭘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 인간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 소유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던가 이런 뭐 자동차, 건물은 이제 보여지는 거긴 하지만 이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결국 재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또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호를 하면 될지 개념이 잘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게 인간의 그 두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재산을 지식재산이라고 하고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합니다. 그래서 IP라고 많이 줄여서들 말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서 출원해서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생기는 게 산업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작권은 창작을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산업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 거고 저작권은 예술적이거나 문학작품이라던가 어떤 꼭 산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창작을 한 거를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창작을 한 거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는 저작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이제 새로운 경제,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이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거는 뭐 산업재산권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분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허권은 결국 이제 기술적 사상을 보호를 하는 건데 자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복적으로 가능한 거여야 되고 이게 고도한 발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발명이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허권하고 실용신안권하고 이제 구별을 하실 때 실용신안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건 맞는데요. 이거는 소발명으로서 고안이라고 우리가 주로 표현을 합니다. 특허권은 고도한 발명이면 모든 발명이 다 보호 대상이지만 실용신안은 창작이고 그러니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고 고안이긴 한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이런 거는 물품의 형상하고 물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는 거고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이기 때문에 단순한 원래 화상 디자인은 보호는 안 되지만 물품과 결합된 것만 디자인으로 산업재산권에서 보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에서 산업 디자인에서 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산업 디자인 쪽에서 물품하고 결합된 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미술품이라던가 예술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은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그 말 그대로의 표장,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권이랑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내가 발명을 한 건데 새롭게 만든 건데 상표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발명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른 권리랑 다르게 다른 권리는 내가 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어지면서 존속기간을 그 기간 동안만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기간을 정해줍니다. 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으로 주어지는데요. 상표권은 내 이름이잖아요. 내 영업 표지로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갱신이 가능해서 거기에 영업 가치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어느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에서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요새 많이 나오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던가 엔진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고도한 발명일 경우에는 특허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거나 온라인으로 구현되는 것도 특허로는 보호가 되는 거고요. 실용신화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이랑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백미러라던가 컵홀더라던가 자동차 도어라던가 의자 높낮이 조정이라던가 어떤 물품하고 연계된 고안일 경우는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신미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 예술적인 감각에 있어서 신미감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와 다르다라고 하면 신미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체 형상이라던가 그 자체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분적으로도 보호는 가능하다. 그래서 전방 램프만 따로 한다라던가 리어 스포일러라던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상표는 그 말대로 명칭,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사 명칭, 현대, 대우, 기아가 있듯이 그 아래 이 자체 차의 벨로스터라던가 제네시스, 그것도 다 상표로 등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약간 헛갈려 하시는 게, 상표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현대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도형 마크가 있습니다. 그런 도형은 그 영업 표지로서 내 상품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인데, 이거를 디자인으로 보호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특허청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과 결합된 거고 물품에 대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영업 표지로서 사용하는 도형, 캐릭터에 대해서는 상표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콘텐츠 쪽 관련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콘텐츠는 저작권으로 어떤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내가 내 콘텐츠를 보호할 때 물론 저작권으로도 보호를 하지만 산업재산권으로도 꼭 보호를 해야 될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이전에 이거랑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을 우연히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권리가 없는 거고요. 근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고, 내가 가장 먼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방만 아니라는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표현인 거고 산업재산권은 발명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산업재산권은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각 나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특허, 상표, 디자인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용을 할 거라면, 수출을 하실 거라면 그 나라에서도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기간적인 제약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는 영업 표지이기 때문에 또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존속기간을 계속 갱신함으로써 사용하게 하지만, 특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발명을 한 거에 대한 대가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어서 존속기간이 있다. 20년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속지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무리 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용주의를 따르는 예외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표에 있어서 사용주의를 따져서 내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 그 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 사람한테는 선사용권이 인정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하려면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원을 하실 때는 나중에 설명은 또 드리겠지만 사용은 하는 상품에 대해서 출원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발명을 아무리 빨리 했다 하더라도 출원을 그러니까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출원한 자에게 그 심사를 먼저 받게 되는 권리가 있고 선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명을 하시고 나면 개발을 하시고 나면 바로 출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의 해외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필요성이 왜냐하면 모방이 워낙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아무리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별도로 속지주의 원칙 때문에 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기술을, 내 콘텐츠를 가지고 안전하게 사업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실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소극적인 방어의 역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콘텐츠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내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를 만들어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방이 많은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한 거일 텐데요. 중국에서는 워낙 도용 사례가 많아서 뭐 일견에서는 중국에서는 아무리 등록을 받아도 워낙 도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도용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미리 빨리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음으로써 그런 도용이 없도록 막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내에서 되게 유명했던 알로에 음료인데 이거를 중국에서 그 상품 패키지뿐만 아니라 이런 광고 카피까지 그대로 따라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연은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네가 선운이란 이상한 그런 한글을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동일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굉장히 국내 기업이 손실이 많았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중국에는 진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모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호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전 사례는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의 이제 한류 열풍 때문에 특히 한류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많은 모방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혼그룹의 SI라던가 아이자바바라던가 결국 상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내가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출 전에 꼭 그리고 바이어랑 또는 딜러랑 뭔가 사전 협상을 하시기 전에 먼저 상표 출원을 해 두시고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상표 등록에서 중문 상표도 또 되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되게 유명했던 뉴발란스 사건이었습니다. 뉴발란스에서 중문 상표를 뉴바룬이라고 쓰다가 나중에 이제 신바이룬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개인이 보다 보니까 1996년에 바이룬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뉴바룬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신바이룬이라고 바꾼 거를 알고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바이룬이나 신바이룬은 유사한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 신발에 신바이룬 상표를 사용하여서 상품 판매를 하면서 중국 상표권자가 뉴발란스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청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상표를 지키기 위함이고 자기가 사용을 했다는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1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상표만 보호를 할 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중문 상표도 중국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사례로 애플사 아이패드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A패드부터 Z패드, 알파벳 모든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은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애플사가
쉔젠 프로뷰라는 거기 쉔젠 프로뷰라는 데서 아이패드 상표를 컴퓨터 제품의 중국 상표 등록을 했는데요. 애플사는 타이완 프로뷰, 그러니까 쉔젠 프로뷰랑 어쨌든 계열사이긴 했는데 거기랑 상표권 양도 협상 체결을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이게 쉔젠 프로뷰랑의 계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쉔젠 프로뷰가 애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청구를 해서 상표권 양도를 받았는데요. 687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표 등록을 먼저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영업이 잘 될 때도 이제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타 업체에 뭔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이 필요하다라기보단 내가 내 기술을, 내 영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방어적인 측면에서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선진국에서는 모방 사례보다는 내가 오히려 누구 거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 되게 유명한 치과 스캐너로 메디트라는 상표로 유럽에 진출을 했는데 우연히 캐나다의 메디트, 동일한 알파벳이 동일한 위 내시경 카메라를 생산하는 업체랑 이 상표권 이의 신청이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메디트가 이제 상품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의 신청 단계에서 공존 협상을 진행을 해서 한국 메디트 같은 경우에는 치과 스캐너에만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잘 마무리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내가 내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되게 잘 된 케이스인데요. 크로스파이어가 중문 상표를 등록을 해두고 한국 그 영문 상표도 다 등록을 함으로써 중국 1위의 게임 퍼블리셔인 텐센트에서 이 게임, 물론 게임도 훌륭했겠지만 모든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죠?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영업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한독약품이 결국은 무단선점 권리자와 양도협상을 진행한 케이스고 이것도 게임사였는데 저희가 무단선점한 중국 상표에 대해서 이거는 퍼블리셔가 가지고 가서 선점을 한 케이스여서 저희가 상표를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다시 받아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에서는 빨리 출원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나머지 요새는 동남아에서도 워낙 한류 열풍 때문에 굉장히 무단 선점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남아시아라던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엠피 한강의 릴리바이레드 굉장히 한국에서도 요새 인기가 많은 상표인데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무단 선점이 돼서 지금 이의 신청 중인데 물론 판매량이 꽤 돼서 저희는 승소를 할 걸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다른 데서 선점을 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오려면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꼭 출원을 먼저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무단 도용된 상표가 지금 저희가 이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SSEDA라고 해서 세다입니다. 한국 상표 세다. 이건 누가 봐도 한글 음역을 그냥 영어로만 옮겨놓은 거여서 이게 당연히 한국 상표인데 베트남 기업에서 이거를 무단 선점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기업의 상표를 직접적으로 뭔가를 컨택이 있진 않았지만 베트남 판매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서 저희가 이거를 갖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의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 상표는 별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출하려고 바이어나 딜러를 만날 경우에 이게 오픈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무단 선점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회라던가 딜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국가에서는 내가 꼭 보호를 받아야겠다라는 국가에서는 네, 해외 지식재산권은 꼭 보호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장르별 출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드라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물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용신화는 아닌 거고, 드라마 제목은 당연히 상표로서 출원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게 이제 디자인 출원 등록에 해당하는 사안인 거고, 드라마 시나리오가 저작권 등록인 거고, 여기에서 저작권 등록은 다른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2차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나 디자인 출원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제목은 상표 출원 등록을 하는 거 당연히 맞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가끔 계속 디자인 출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작권으로만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품 어떤 그런 작품으로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애니메이션이라는 산업에서 활용되는 애니메이션 배급이라던가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도형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아니라 내 영업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표로 우선적으로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당연히 저작권 등록인 거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표로도 출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권리 범위 폭이 굉장히 적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같은 경우에 그 모방이 아니면 누구나 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범위의 폭이 되게 좁아서 그거에 제재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건 저작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표로 보호를 1차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특이한 기술 기법은 특허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게임에서 화상 디자인이라던가 앱 아이콘은 요새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 많이 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방송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소품은 이제 물품이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 등록 가능하다. 그게 이제 특이한 사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국가별 보호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아시기는 어렵고 결국은 뭐 이제 자문을 받으실 텐데 그래도 쭉 그냥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등록 단계에서 사용을 보여줘야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마드리드 국제 등록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출원 등록을 근거로 들어올 경우에는 5년 동안 사용 입증을 유예해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바로 사용을 하시지 않을 거면 마드리드로 출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한국이랑 굉장히 제도가 유사합니다. 네, 다만 신규성 예외 주장을 항상 출원 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출원 전에 먼저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아, 신규성 예외 주장 해야 되는구나.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모방 출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그 국가에 진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도용된 상품들이 다른 나라로도 많이 나갈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각적인 보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용신안이랑 디자인권이 무심사기 때문에 빠른 등록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실용신안권이나 무심 디자인권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상표랑 디자인이 무심사기 때문에 등록이 빠르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품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관 감시를, 세관 모니터링을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모방 상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관에서 이 모니터링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모방 상품이 많다라고 하면 중국의 우선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을 하고 그거를 중국 세관에 등록을 함으로써 중국을 들고 나는 수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위조품이 있는지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등록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도도 활용하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관의 모니터링은 각국마다 다 있는데요. 중국이 워낙 모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내
상품이라던가 내 콘텐츠에 대해서 모방이 없게 하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방 콘텐츠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저기도 다 따라하는데 비슷한 거 이런 게 없이 권리 행사함으로써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맡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보호고요. 그다음에 요 이후의 단계는 조금 있다가 구영석 미국 변호사가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